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자규사2입니다. 아마도 단종이 복위운동의 실패 이후에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자규사2에서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고독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단종의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읽어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의 형식은 얼핏 보면 칠언절구처럼 보이지만 엄격한 율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본시 계열로서 감정을 직접 토해내는 가사체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형식미보다는 감정의 흐름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긴 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구절부터 보시죠. 자규 불여귀. 두견새야 돌아가는 것이 낫겠구나. 자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이 반복되는 호명은 점점 깊어지는 간절함을 느끼게 하지요. 겉으로는 두견새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요. 불여귀,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 말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짙게 깔려있는 듯합니다. 이 돌아감은 단순히 왕미의 복귀만을 뜻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욕심과 번뇌 이전의 마음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함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 억울함과 서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자규 불여귀. 자규야 돌아가는 것이 낫겠구나. 야야 공산 제혈비. 밤마다 텅 빈 산에서 피를 토하듯 슬피 운다. 야야, 밤마다. 한 번의 슬픔이 아니라 반복되고 멈추지 않는 슬픔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 텅 빈 산.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고요하고 적막한 공간이죠. 단종 복위운동 실패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유배되었고 단종은 철저히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립된 이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읽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혈비.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 이제 슬픔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거의 육체적인 고통에 가까운 상태가 되죠.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깜깜한 밤, 그 빈 공산에서 피를 토하듯 울고 있는 어린 왕. 그 극한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앞선 자규시에서는 체념과 수용의 흔적을 보였다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야야 공산 제혈비. 밤마다 텅 빈 산에서 피를 토하듯 슬퍼하느나. 아욕 귀거 귀부득. 나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네. 여기서 이 욕자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의지조동사 욕자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귀부득, 돌아갈 수 없다. 이 짧고 단호한 부정 속에서 이미 현실은 완전히 닫혀 있음을 알리고 있죠. 나는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 어쩌면 이 문장 안에 단종의 비극 전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귀는요, 단순히 왕자로의 복귀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현실적으로 왕위로 돌아갈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금성대군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복위운동의 실패 후에 세조는 철저히 자신의 정권을 강하게 장악하면서 정적들을 차례차례로 철저히 제거해 나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단종이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 허망한 왕위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제 욕심 이전의 상태,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지요. 귀부득 돌아갈 수 없다. 결국 단종은 현실적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그 마음조차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 속에 갇혀버리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모든 집착을 끊고자 하지만 끝내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 그 안타까움이 깊게 전해집니다. 아욕 귀거 귀부득. 나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공산 제혈 유수지. 빈 산에서 피를 토하듯 울고 있으니 누가 있어 알겠는가. 공산, 완전히 고립된 공간 속에서 제혈, 피눈물을 흘린들 유수지. 누가 있어 알겠는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심정을 알아줄 사람도 없지요. 어쩌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위를 원하지 않아 라는 말조차 들어줄 상대가 없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단종의 복위 운동은 오히려 그의 목숨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남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듯 지저대는 자규의 지적임 뿐이다. 이상으로 단종의 시 3편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자규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두 번째 자규사 완에서는 아직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였다면, 오늘 자규사 2에서는 왕좌에 대한 미련조차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린 왕의 깊은 고독과 슬픔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자규사 2 읽어보죠. 자규 불여귀. 자규야 돌아가는 것이 낫겠구나. 야야 공산 제혈비. 밤마다 텅 빈 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듯 슬퍼하며 울고 있구나. 아육 귀거 귀부득. 나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 공산 제혈 유수지. 빈 산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운들 누가 있어 알겠는가.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합시다. 해인학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